2026년에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하려면요, 예전처럼 그냥 글 많이 쓰면 되겠지, 키워드 많이 넣으면 되겠지, 이런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검색 결과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블로그 지수가 높은 글이 위에 올라가는 인기글 중심의 구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스마트 블록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하나의 큰 키워드를 여러 세부 주제로 나눠 보여주는 흐름이 강해졌고요. 또 최근에는 통합 검색 흐름까지 더 강해지면서 블로그만 따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카페, 지식인, 유튜브, 외부 문서, 공식 사이트까지 한 화면에서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봐야 합니다. 내가 쓰려는 키워드가 인기글로 뜨는지, 스마트 블로그로 뜨는지, 아니면 통합 검색으로 섞여서 뜨는지요. 근데 대부분은 이걸 확인하지 않고 바로 글부터 씁니다. 두세 시간 동안 키워드 찾고 사진 넣고 정성스럽게 글을 썼는데 조회수는 한 자리. 잠깐 노출됐다가 내려가고 어떤 글은 아예 누락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블로그가 약해서 그런가? 키워드를 잘못 잡았나? 글을 더 길게 써야 하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놓치는 문제는 따로 있어요. 내 글이 들어가야 할 검색 결과 구조를 모르고 썼다는 겁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하려면 글을 쓰기 전에 뭘 봐야 하는지, 인기글은 언제 피해야 하는지, 스마트 블록은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통합 검색에서는 어떤 글이 유리한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알고 쓰면 글을 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글부터 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네이버 검색 결과에는 크게 세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기글, 두 번째는 스마트 블록, 세 번째는 통합 검색입니다. 이 세 개가 다 같은 자리 같죠?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인기글은 블로그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스마트 블록은 세부 키워드와 주제가 잘 맞아야 되고, 통합 검색은 검색 의도, 신뢰도, 연관성, 최신성이 더 중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썼는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은 주제를 쓰더라도 제목에서 키워드를 넓게 잡았는지 좁게 잡았는지에 따라 경쟁하는 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에서 잡은 키워드에 맞는 내용을 정확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너무 넓게 쓰면 큰 키워드 안에서 경쟁하게 되고요. 세부 키워드로 정확하게 쓰면 그 내용을 찾는 사람에게 더 잘 맞는 글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쓰려는 키워드가 지수 싸움인지, 세부 키워드 싸움인지, 아니면 검색 의도 싸움인지요. 먼저 인기글부터 볼게요. 인기글은 쉽게 말하면 지수 싸움입니다.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신규 블로그가 들어가서 제가 글을 정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바로 올라갈까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천안 인테리어 업체라는 글을 쓰려고 해요. 근데 검색해봤더니 위에 있는 글들이 전부 오래 운영된 블로그예요. 시공 사례도 많이 쌓여있고 천안 지역 인테리어 관련 글을 몇 년 동안 계속 발행해온 블로그들입니다. 그럼 이제 막 시작한 블로그가 저도 천안 인테리어 업체 글 정성스럽게 하나 썼습니다, 이걸로 바로 읽기가 쉽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글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기장이 안 맞는 겁니다. 복싱으로 치면 내 체급은 라이트급인데 헤비급 선수랑 붙겠다고 링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해도 맞습니다. 정성스럽게 맞아요. 그래서 인기글이 뜨는 키워드는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내 블로그 지수와 위에 있는 블로그들의 체급을 비교해야 돼요. 내 체급이 안 되면 그 키워드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하거나 더 세부적인 키워드로 좁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규 블로그는 무조건 못하냐? 아니죠. 여기서 봐야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스마트 블록입니다. 스마트 블록은 하나의 큰 키워드를 여러 갈래로 쪼개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천 에어컨 청소를 검색했다고 해볼게요. 인천 에어컨 청소를 검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벽걸이 에어컨 청소 비용을 궁금해하고요. 누군가는 시스템 에어컨 청소 업체를 찾고요. 또 누군가는 에어컨 곰팡이 냄새 제거 방법을 찾습니다. 다 같은 에어컨 청소 같지만 검색 의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벽걸이 에어컨 청소 비용을 찾는 사람한테 시스템 에어컨 분해 청소 과정, 이걸 보여주면 만족할까요? 아니죠. 반대로 시스템 에어컨 청소 업체를 찾는 사람한테 원룸 에어컨 셀프 청소 방법, 이걸 보여줘도 안 맞습니다. 스마트 블록은 이런 식으로 큰 키워드 안에 있는 의도를 나눠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쪼개집니다. 초보 블로그도 들어갈 틈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나는 인천 에어컨 청소에 대해서 쓰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인천 에어컨 청소 전체를 다루려고 해요. 그런데 스마트 블록에서
벽걸이 에어컨 청소 비용처럼 세부 주제가 딱 따로 보인다면 그건 비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인천 에어컨 청소 잘하는 곳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인천 벽걸이 에어컨 청소 비용은 얼마인지, 비용이 왜 달라지는지, 어떤 경우에 추가 비용이 생기는지 이걸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 마케팅으로 에어컨 청소 문의를 받고 싶다. 그래도 처음부터 에어컨 청소 예약하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벽걸이 에어컨 청소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곰팡이 냄새는 왜 나는지, 필터 청소와 분해 청소는 뭐가 다른지, 청소 시간과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는지 이런 걸 먼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죠. 근데 직접 필터만 닦아서는 냄새가 계속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곰팡이나 송풍팬 오염이 원인이라면 전문 분해 청소를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스마트 블록 방식입니다. 네이버가 보여주는 세부 주제에 맞춰서 먼저 글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뒤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통합 검색입니다. 2026년 블로그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통합 검색. 예전에는 블로그끼리만 싸우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유튜브, 외부 문서, 공식 사이트까지 한 공간에서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블로그 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냐? 맞아요. 줄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회도 생겼어요. 왜냐면 예전 인기글에서는 지수 높은 블로그한테 밀렸잖아요. 근데 통합검색에서는 지수만으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통합검색에서는 연관성, 최신성, 신뢰도가 중요하고요. 여기에 글을 클릭한 사람이 오래 읽을 수 있도록 체류 시간까지 챙겨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키워드에 맞게 제대로 쓰면 올라갈 확률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대로가 중요합니다. 그냥 글자 수만 채우거나 AI로 뽑은 글을 그대로 붙여넣거나 제목의 키워드를 이것저것 다 넣는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2026년에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하려면은 이 글이 누구에게 어떤 답을 주는 글인지 딱 보여야 됩니다. 이 글이 누구를 위한 글인지, 어떤 키워드를 잡은 글인지, 어떤 분야 안에 쌓이는 글인지, 그리고 읽는 사람이 원하는 답을 초반에 얻을 수 있는지가 맞아야 돼요. 그럼 네이버가 이걸 어디서 제일 먼저 판단하느냐? 바로 제목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사람도 제목을 먼저 보고 들어가요. 네이버도 제목을 보고 이 글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절대 대충 쓰면 안 됩니다. 제목에 키워드를 다 때려 넣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부천 누수 탐지 업체 비용, 원인, 아파트, 화장실, 천장 누수, 공사 견적. 이거 좋아 보이시나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많이 걸릴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건 진짜 욕심입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글은 대체 뭘 말하는 글이지? 이렇게 됩니다. 블로그 제목은 뾰족해야 됩니다. 키워드 하나만 잡고 그 키워드를 제목 맨 앞에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잡은 키워드가 부천 누수 탐지 업체라면 제목 앞에 그 키워드가 딱 와야 됩니다. 부천 누수 탐지 업체 비용 달라지는 기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목은 한 가지 내용으로만 정확히 말해야 돼요. 그리고 본문은 그 내용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제목에서 부천 누수 탐지 업체 비용이라고 했으면은 본문에는 어떤 상황에서 비용이 달라지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장비를 써야 하는지, 벽이나 바닥을 뜯어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본문에서 갑자기 저희는 누수 탐지를 정말 잘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든 상담 가능해요. 이런 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제목이랑 안 맞습니다. 검색한 사람은 친절하다는 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부천에서 누수 탐지를 맡기면은 어떤 기준으로 비용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어서 들어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목에 쓴 말을 본문에서 그대로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제목에 비용이라고 썼으면 비용 기준이 나와야 되고요. 후기라고 썼으면 실제 경험이 나와야 됩니다. 추천이라고 썼다면 왜 추천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사람도 나가고 네이버도 좋은 글로 보지 않습니다. 제목과 본문의 결이 이제 맞았다면 그 다음은 체류 시간입니다. 요즘은 글을 잘 쓰는 것보다 읽히는 글을 써야 됩니다. 검색자는 급해요. 답을 찾으러 온 겁니다. 첫 문단에서 내가 찾던 글 맞네 이 느낌을 딱 줘야 돼요. 예를 들어 냉장고 물이 새는 이유 이걸 검색한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은 지금 냉장고 밑에 물이 고여 있어서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첫 문단에서 바로 알려줘야 돼요. 냉장고 밑에 물이 고이면 배수구 막힘, 도어 패킹 문제, 온도 설정 문제 또는 성에 녹은 물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답을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사 길게 하고 더워진 날씨 얘기하고 어제 장 보고 냉장고 채운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죠. 사람들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들어오자마자 나가면 네이버가 어떻게 볼까요? 이 글은 검색자가 만족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글 끝까지 읽고 이미지도 보고 중간에 연결된 글도 누르고 댓글도 남긴다. 그럼 어떻게 봐요? 네이버가 이 글은
도움이 되는 글이구나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이미지는 그냥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냉장고 누수 그리면 예쁜 주방 사진보다 물이 고인 위치나 배수구 사진 이런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도어 패킹 상태나 온도 조절부 사진이 있으면 글을 읽는 사람이 자기 상황이랑 비교하기 쉽겠죠. 포스팅에서 이미지는 긴 텍스트를 나눠주고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바일에서 보기 좋게 한 장씩 크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야 글을 읽는 사람이 내 상황이랑 비슷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유사 이미지는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같은 이미지를 계속 쓰거나 남들이 많이 쓰는 캡처 이미지를 그대로 쓰면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질 수 있어요. 이미지를 보고도 이 사람이 실제 상황을 알고 쓴 글이구나 이 느낌이 바로 딱 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포스팅 쓸 때 이야기라면 이제 블로그 전체도 봐야겠죠. 그게 바로 블로그의 분야입니다. 2026년에는 포스팅 하나만 잘 쓰는 것보다 블로그 전체가 어떤 주제를 쌓고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잡탕으로 쓰면 힘이 빠져요. 오늘은 에어컨 이야기 하다가 내일은 반려동물 간식, 모레는 캠핑 의자, 또 주식 투자, 그 다음은 피부관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 블로그를 에어컨 관리 블로그로 봐야 될지 반려동물 블로그로 봐야 될지 투자 블로그로 봐야 될지 헷갈립니다. 한 가지 주제만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큰 분야에서 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형 가정관리라는 분야를 잡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소재가 계속 나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로봇 청소기 센서 청소, 전자레인지 냄새 제거, 전기포트 물때 제거처럼요. 이건 다 다른 글이지만 하나의 분야 안에 있어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블로그는 소형 가정관리에 대한 글을 계속 쌓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주제의 글이 계속 쌓여서 이 블로그는 이 분야 글이 맞네 라고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전문성은 가지고 있는 자격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분야에 대한 글이 계속 쌓이는 것도 전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팅을 쓸 때 AI를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 AI 쓰죠? 써도 됩니다. 근데 AI가 쓴 글을 그대로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I 글에는 패턴이 있고요. 가끔 거짓 정보도 진짜처럼 나옵니다. AI는 글을 대신 써주는 직원처럼 쓰면 안 되고요. 처음 방향을 잡거나 자료를 정리하거나 글의 큰 틀을 만드는 보조 도구로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 글은 내 말투, 내 경험, 내 생각, 내 사례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가습기 물때 제거 방법 이 글을 쓴다면 AI가 기본적인 세척 순서는 정리해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물통 안쪽 모서리에 물때가 제일 많이 끼어있다든지 식초 냄새가 나서 환기를 오래 해야 된다든지 세척 후 완전히 말리지 않으면 냄새가 다시 올라왔다든지 이런 거는 내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게 들어가야 사람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정보만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해봤네 이 느낌을 받으려고 들어옵니다. 이제 정리해볼게요. 2026년 블로그 상위 노출 방법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글 쓰기 전에 먼저 검색 결과를 보세요. 내가 쓰려는 키워드가 인기 글인지 스마트 블로그인지 통합 검색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인기 글이면 지수 싸움입니다. 내 블로그가 체급이 안 되면은 피하거나 더 세부 키워드로 가세요. 스마트 블로그이면 네이버가 나눠준 세부 의도에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큰 키워드가 아니라 그 안에 쪼개진 주제로 써야 돼요. 통합 검색이면은 기회가 좀 더 많습니다. 대신 연관성, 최신성, 신뢰도 체류 시간까지 챙겨야 됩니다. 제목은 뾰족하게 쓰시고요. 키워드는 하나만 잡고 제목 맨 앞에 배치하세요. 본문은 제목에서 말한 내용을 그대로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검색한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초반에 바로 얻을 수 있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 안에서 포스팅을 계속 쌓으세요. 결국 2026년 블로그 상위 노출은 검색 결과를 먼저 보고 내 블로그 체급에 맞는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 안에 맞는 내용을 제대로 쓴 사람이 이깁니다. 이걸 알고 쓰면요, 한번 쓴 글이 검색에서 계속 유입을 가져오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은 한번 이해하면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블로그 로직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